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전 효과를 맡은 김예리, 정인성, 김선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광전 효과의 역사, 광전 효과란 무엇인지,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광전 효과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광전 효과란 아인슈타인이 빛의 입자성을 이용하여 설명한 현상으로 금속 등의 물질에 일정한 진동수 이상의 빛을 비추었을 때 물질의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광전 효과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전에 광전 효과의 등장 배경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7세기에는 하이언스를 중심으로 빛은 파동이다 라고 주장하던 파동설과 뉴턴을 중심으로 한 입자설이 다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뉴턴의 권위에 힘입어 입자설이 점점 정설로 굳어지고 있었는데요. 19세기가 되면서 토마스 영과 프레넬이 빛의 파동성을 이용해 빛의 간섭과 회절 현상을 설명해내고 맥스웰과 헤르츠가 빛의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증명해내면서 수세기에 거친 빛에 대한 논쟁은 파동설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플랑크의 양자가설을 빛에 적용하면서 빛은 파동이 아니라 입자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광전 효과는 주류를 차지하고 있던 빛의 파동성을 반박하였고 사장되다시피 했던 입자설을 복권할 뿐만 아니라 양자이론의 기초가 되며 양자역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최종적으로 빛의 이중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에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광전효과를 수학적 기술로 설명하여 광전효과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방출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Kmax는 H가 플랑크 상수 F가 입사된 광자의 진동수일 때 Kmax는 HF-풋사이로 나타내어집니다. 여기서 풋사이는 이람수로 HF0로 나타내어집니다. 이람수는 금속 표면에서 전자를 떼어내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Kmax는 HF-F0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동 에너지는 양수여야 하므로 광전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선 F가 F0보다 커야 합니다. 광전 효과 방정식을 플랑크 양자와 개념과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튀어나오는 순간 물질 고유의 특정 파장을 한계 파장이라 하며 그때의 진동수를 한계 진동수, 문턱 진동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 진동수의 플랑크 상수를 곱한 것을 이람수라고 일컫는데요. 입사한 광자 에너지가 HV일 때 금속에서 전자를 떼어내고 남은 에너지의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입사한 광자의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으면 입사한 빛의 세기와 관계없이 정자가 방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전 효과에서는 4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론 광전자 운동 에너지의 빛의 세기에 따른 의존성입니다. Kmax는 빛의 세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와 금속의 이람수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입사와 광전자 방출의 시간 간격입니다. 전자는 거의 순간적으로 방출이 되어서 빛의 광자 모형과 일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빛의 진동수에 따라 방출된 전자의 수에 관한 특징으로는 한 개의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광자는 이람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광전 효과는 특정 차단 진동수 이하에서는 관측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광전자 운동 에너지의 빛의 진동수 의존성입니다. 높은 진동수의 광자는 더 큰 에너지를 갖고 있으므로 낮은 진동수의 광자가 방출시키는 광전자의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의 광전자를 방출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전 효과의 실험으로서 반박된 고전역학의 이론들을 보겠습니다. 빛의 세기에 대한 물음에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가 더 빠른 비율로 금속판에 전달되고 전자들은 큰 운동 에너지로 방출되어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광전효과 실험 결과 광전효과로 인해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의 세기에는 무관하며 정지 전위에 비례한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동수에 관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의 진동수와는 무관하게 금속판에는 에너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빛의 세기만 충분하다면 진동수와는 상관없이 금속판에서는 전자가 방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입사하는 빛이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 이하일 경우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았고 빛의 진동수가 차단 진동수 이상이라면 빛의 세기와 무관하게 광전자가 방출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전자 방출까지 걸리는 시간에 대한 예상입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의 세기가 약할 경우엔 전자가 입사한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판에서 탈출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에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 결과는 금속판에서 방출된 전자들은 매우 낮은 세기의 빛에 대해서도 10의 -9제곱 초보다 짧은 거의 순간적인 시간으로 방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논하자면 빛을 파동으로 생각한다면 빛이 충돌하여 전자를 튕겨나오게 하는 이 실험에 대해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빛의 파동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전효과의 역사적 배경과 수학적 측면 및 광전효과를 통한 양자역학과 고전 물리학의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광전효과의 실생활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광전효과가 적용되는 실생활의 예는 음주 측정기입니다. 먼저 이 슬라이드에서는 음주 측정기가 실행되는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고 그리고 음주 측정기에 들어있는 가스가 알코올과 만나게 되면 보라색이나 파란색 같은 파장이 짧은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스에 들어있는 광양자가 금속 표면에 튈 때 튀어나오는 전자수, 즉 발생한 전기의 양을 측정하여 혈액 속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서 광전효과가 어떻게 음주 측정기에 적용이 됐는지를 알아볼 것인데요. 다음의 그림은 음주 측정자가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먼저 측정하는 사람이 입김을 4에서 5초간 불어넣으면 음주 측정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으므로 기계 내로 알코올 성분 분자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 내의 백금판에도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튀어나오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류조차 흐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 성분이 없으면 백금판이 산화촉매제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측정 결과는 0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술을 먹었을 경우인데요. 이때 음주 측정기 내부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볼 것입니다. 술을 마신 음주 측정자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알코올 성분 분자들이 기계내로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백금판에 반응하여 백금판이 산화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때 광전효과가 관측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과정에서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빨간 화살표와 같이 전자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류를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알코올 성분이 들어오면 백금판에 부딪혀 광전효과에 의해 전자가 나와 전류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일수록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많이 함유되기 때문에 기계 내에서도 다량의 알코올 분자들이 많이 검출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따라서 술을 많이 마실수록 기계에 흐르는 전류가 세지고 이를 치수로 나타냈을 때 더 높은 측정 치수가 관측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인슈타인의 광전효과에 대해서 발표한 김예리, 김선아, 정인성이었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